의문의 변동 강의하겠습니다. 의문의 변동. 자, 의문의 변동은 의문이 바뀌는 겁니다. 의문은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뜻을 구별해 줄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의문이에요. 이 의문이 바뀌는 것이 의문 변동입니다. 왜 바뀝니까? 왜 바뀝니까?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바뀝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통령 같은 거 이런 거 발음할 수 없어요. 대통령, 강릉. 피곤하겠죠? 어디 갔다 왔니? 아, 나는 강릉에 갔다 왔어요. 이러면 힘들겠습니다. 혀가 피곤합니다. 누구를 막 론하고 안 되죠. 그래서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의문 변동은 일어난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류만 간단하게 보면 크게 의문 변동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체, 두 번째 첨가, 세 번째 축약, 네 번째 탈락.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요. 교체는 A라는 의문과 B라는 의문이 만나서 C라는 의문이 된다든지 반대로 갈 수도 있겠죠. A, C가 된다든지 아니면 똑같아진다든지 등등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를 교체, 다른 걸로 바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첨가 같은 경우는 하나가 추가되는 겁니다. A하고 B가 만났을 때 A와 B 사이에 뭔가가 들어가는 게 첨가입니다. 축약은요, A와 B라는 의문이 만났을 때 A가 된다든지 B가 된다든지 하는 겁니다. 개수가 준다는 측면에서는 탈락하고 똑같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선생님 이거 잘못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A라는 거 B가 만나서 아예 딴 제3의 의문이 되는 게 축약이고요. 조금 전에 설명한 건 탈락입니다. A하고 B가 만나서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서 A만 남는다든지 B만 남는다든지 하는 게 탈락입니다. 개수가 준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그죠? 교체는 의문의 개수는 변하지 않아요. 첨가는 하나가 늘어나죠. 축약, 탈락은 하나가 줄어듭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의문 변동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이 오늘 설명할 거는 요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쪽 편에 보시면 전부 교체에 관한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실하게 해서 이제 다시 공부할 일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암기하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설명에 앞서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교체의 종류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 대기, 비음화, 유음화 합쳐서 자음동화입니다. 구개음화, 모음동화, 모음조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위에 2개는 아니지만 요 화로 끝나죠. 그죠? 그리고 요 된소리 대기 같은 경우는 한자어로는 경음화라고 합니다. 경음이 한자로 된소리죠. 그쵸? 똑같이 화자로 끝났죠. 여기도 있네요. 화자로 다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무슨 화라고 했을 때 요거는 어떤 변화와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간단하게 비음하다 이랬을 때는 비음 아닌 것이 비음으로 바뀝니다. 유음하다, 유음 아닌 것이 유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의문을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음이 뭔지만 알면 굉장히 이해가 쉬워지는 거죠. 유음이 뭔지 알면 유음화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 게 아직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된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의문을 정확하게 이렇게 암기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설명해 가겠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데 음절의 끝소리에 오는 규칙이겠죠. 자, 여러분 보시면 그러면 첫 소리가 있고 가운데 소리가 있겠죠. 그죠? 그죠? 근데 우리말은 첫 소리하고 끝 소리는 자음이고 가운데 소리는 모음이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받침 규칙을 이야기합니다. 음절의 끝 소리 규칙을 다른 말로 대표 음화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받침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음절의 끝소리는 그냥 가느다란 물방울 오는 거 이렇게 암기하고 있으시면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수능이 최근에 두 번 나왔는데 두 번 다 굉장히 이렇게 학생들이 어려워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막연하게 음절의 끝소리가 가느다란 물방울이 이렇게만 암기하니까 이렇게 문제 해결이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어떤 수학 공식을 안다고 해서 이렇게 수학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듯이 단순하게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요 설명에 앞서서 지금 어떤 책에 보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안에 그 자음군 단순화 를 포함시킨 교재가 있던데 틀렸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관계해서 2014년, 2017년 수능에 출제됐는데 요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교체고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이다. 요런 언급은 두 번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음절의 끝소리 안에 자음군 단순화를 넣어서 괜히 이렇게 혼란을 겪지 마시고요. 그냥 선생님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교체다.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이다.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 설명할 때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가 음절의 끝소리 맞다 아니다 이런 논쟁은 크게 이렇게 의미가 없는 논쟁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쨌든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안에 자음군 단순화가 포함된다 안 된다 이런 거는 몰라도 수능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었고요. 근데 자음군 단순화가 탈락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류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가볼게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가느다란 물방울 중 하나로 발음되는 현상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 보시면요, 봐요. 소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음절의 끝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표기로 올 수 있는 거는 모든 자음이 가능하죠. 맞죠? 근데 발음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뒤에 고대문법도 할 건데요. 고대문법은 표기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발음 이야기입니다. 발음은 7개 자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겹자음 역시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뭐 갑 같은 게 왔을 때 비읍으로 나죠. 그죠? 예, 요 이야기 하는 겁니다. 표기상으로는 다 올 수 있고 발음상으로 7개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시 보시면 여기 그냥 가로 할게요. 그냥 가라는 단어 밑에 우리가 받침을 넣어 볼게요. 여기다 씁니다. 기역 넣으면 기역 발음 나죠. 니은 넣으면 니은 발음 납니다. 디귿 디귿 발음, 리을 리을 발음, 미음 미음 발음, 비읍 비읍 발음. 시옷은 어떻게 되나요? 갓 해서 요렇게 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응은 여기 가죠. 지읒 치읒. 키읔은 여기 가죠. 가크가 아니죠, 그죠? 각 되죠. 그 다음에 티읒 피읒 히읗 요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음절의 끝에 7개가 오는 게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 키읔이 기역으로 바뀌거나 시옷, 지읒, 치읒, 티읒, 히읗이 디귿으로 바뀌거나 피읍이 어디 갔니? 왜 여기 있니? 비읍으로 바뀌는 현상 이거입니다.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는 현상 됐나요? 자, 그럼 다시 가볼게요. 기, 디, 비로 바뀌네요. 기, 디, 비 아닌 것이 맞나요? 기디비는 뭔가요? 앞에 의문할 때 했습니다. 기디비는 파열음이라고 하죠. 그쵸? 그리고 파열음 중에서 파열음은 기디비 그냥 편의상 기디비라고 있습니다. 기역 디귿 비읍이라고 아니고 기띠비, 키티피 모두 파열음이죠. 얘들은 파열음 중에서 예사소리죠. 됐나요? 그래서 2017년도 문제에 파열음 예사소리로
바뀐다는 수능 문제가 나와서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나 하면 평파열음화라고도 합니다. 자, 평음은 예사소리고요. 파열음은 파열음입니다. 그래서 평파열음으로 바뀌니까 평파열음화라고도 하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또 여기서 이번에는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모든 음절의 끝소리는 모두 음절의 끝소리는 무조건 이걸로 바뀌나요? 가느다란 물방울 아닌 경우에 무조건 가느다란 물방울로 바뀌나요? 아니죠. 시험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뭐가 있었나요? 뭐가 있었나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뒤에 끝소리 뒤에 뭐건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형식 형태소에는 어떤 게 있나요? 이것도 앞으로 정리할 겁니다. 조사, 접사, 그리고 어미 같은 게 있겠죠. 그죠? 요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선생님이 외우라고 안 합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줄게요. 예를 기억합시다. 예. 자, 여러분 보시면 옷이 있고 옷 안이 있어요. 그쵸? 이 발음 한번 보세요. 얘는요 오시로 발음되죠. 얘는요 오단으로 발음되죠. 물론 둘 다 연음됐지만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안 일어나고 연음이 됐고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연음됐네요. 그쵸? 이유가 뭐죠? 얘가요 뭐다? 형식 형태소니까 그렇겠죠. 요 예시를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오시, 오단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요. 음절 끝에서 발음이 7개밖에 안 일어나는 현상 맞습니다. 맞는데 표기상으로는 다 올 수 있고 발음상으로 7개밖에 안 온다는 이야기고 다른 음이 왔을 때 바뀌는 건 결국 기디비밖에 없다. 기디비는 뭐죠? 파열음, 예사소리, 한자로 평파열음으로 바뀝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예외는요. 뭐 있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서가 올 때 골치 아프니까 그냥 오시와 오단의 차이로 여러분이 판단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끝입니다. 자, 그 다음 된소리 대기 가보겠습니다. 된소리 대기는 된소리 아닌 게 된소리 되는 거겠죠. 경험 아닌 게 경험되는 겁니다. 맞죠? 자, 위에 끌고 볼게요. 일정한 환경에서 붙여야 됩니다. 뒷말의 첫소리인 예사소리 기디비시지가 된소리 끼띠비시지로 발음되는 현상. 아, 모르겠다. 그냥 끼띠비시지로 발음됩니다. 된소리로 발음됩니다. 근데 어떤 게 있나 하면 여러분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따가 다시 정리해 줄게요. 4개가 있는데 음절의 끝소리가 파열음일 때 뒤에 예사소리 기디비시지가 된소리 끼띠비시지로 발음된다. 아, 그렇군요. 앞에 끝소리가 파열음일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소리. 표기가 아니고 소리라서 기억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되겠죠? 이 쌍기역 같은 경우 발음할 수 있나요? 없죠? 쌍기역은 기억으로 나죠. 그죠? 그리고 뭐 기역이라든지 기역 시옷이라든지 안 쓰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외우라고 안 합니다. 어쨌든 발음으로 기디비 되는 거. 예를 들어 피읍 같은 거는 비읍으로 나겠죠. 그죠? 발음입니다. 발음이 기디비일 때 된소리 아닌 것이 된소리로 바뀝니다. 됐나요? 기디비로 끝났죠? 된소리 아닌 것이 된소리로 바뀌네요. 기디비로 끝났죠? 된소리 아닌 게 된소리로 바뀌네요. 된소리 대기입니다. 기본. 여기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어간의 받침어 니은이나 미음, 리을 비읍이나 리을 티읕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기디시지 아니어도 좋습니다. 된소리로 발음된다. 된소리 아닌 게 된소리로 발음된대요. 언제? 니은, 미음, 리을, 피읍, 리을, 티읕일 때, 어간, 어미일 때, 즉
용언일 때는 앞말이 미음, 미음, 리을, 비읍, 리을, 티읕일 때 예사소리와 결합하면 예사소리는 뭘로 바뀐다? 된소리로 바뀐다. 어렵나요? 자, 다시 1번부터 갈게요. 기디비로 끝나면 예사소리, 된소리 납니다. 어간어미 용언일 때는 어간의 받침이 니음, 미음, 리을, 리을, 비읍, 리을, 티읕일 때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뀝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신고 같은 경우 보세요. 자, 이거는 신다, 신고, 신은이, 신어서 용언이죠. 신고에서 앞에 니은이 왔는데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었죠. 그러면 용언 아닌 경우는 안 바뀐다는 이야기죠. 경찰에 신고할 때 그 신고는요. 경찰에 신고합니까? 아니죠. 신고하죠. 됐나요? 용언일 때만 그렇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한자어 리을 받침 뒤에 DCG는 된소리로 발음됩니다. 자, 갈등은 니을이 왔는데 디귿이 되죠. 예를 들어 각이 왔다 그런 말은 없지만 각등 이러면 무조건 일어나는 거죠. 한자어고 뭐고. 근데 리을로 끝나는 한자어는 된소리로 발음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형사형 있는데 관형사는 뭘 꾸미나요? 명사를 꾸미죠. 할 것 같은 거, 먹을 것 같은 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된소리로 발음된대요.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정리해 줄게요. 잘 보세요. 자, 된소리 되기 경험하는 된소리 아닌 게 된소리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기디비 발음입니다. 뒤에 예사소리가 올 때 모두 된소리로 바뀝니다. 두 번째 언제? 용언일 때 니은, 미음, 리을, 비읍, 리을, 티귿 뒤에 예사소리는 뭘로 바뀐다? 된소리로 바뀝니다. 됐죠? 물론 비읍은 없었습니다. 그냥 예사소리라고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묶어버릴게요. 리을로 끝나고 뒤에 예사소리가 오면 이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죠. 근데 이 리을로 끝나는 건 뭐죠? 예, 하나는 한자였고요. 하나는 관형사형이었습니다. 됐나요? 요렇게 외우시면 쉬울 겁니다. 된소리 되기는 선생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된소리 되기는 된소리 아닌 것이 된소리가 되는 겁니다.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데 첫 번째는 기디비로 끝나고 그 뒤에 예사소리가 오면 무조건 된소리 됩니다. 용어는 니은, 미음, 리을, 비읍, 리을, 티읕이 왔을 때 예사소리가 된소리 됩니다. 용어만 그렇습니다. 신고 같은 경우 신고죠, 그죠? 예. 그리고 리을로 끝난 한자어 혹은 간형사형이 왔을 때 뒤에 예사소리가 오면 된소리로 됩니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된소리 되기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밑으로 가서 자음 동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 자, 동자가 같을 동자예요. 같아진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좀 이해를 좀 깊이 있게 하셔야 되는데 같아진다는 게 뭐가 같아지나 하면요. 똑같은 소리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똑같은 소리가 되기도 해요. 소리가 똑같아지면 동화 맞아요. 근데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나 하면 조음 방식이 같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어렵습니다. 앞에서 우리 자음 분류할 때 조음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가 있었죠. 그쵸? 그럼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게 아니고 조음 방식이 같아지는 겁니다. 자, 한 개만 한번 볼까요? 콩물 같은 경우에는 뭐가 뭘로 바뀌었나요? 기역이 미음을 만나면서 이응이 됐죠. 그러면 기역이 미음을 닮아갔겠죠. 그죠? 미음하고 이응은 똑같이 뭔가요? 오남이 비음이 됐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기역하고 이응은 무슨 관계인가요? 기역하고 이응은 가끔 오케이 생각나나요? 여린 입천장 소리죠. 요거는 조음 위치는 아직 똑같죠. 그죠? 근데 요거는 조음 방법이 똑같아졌다는 겁니다. 한 개 더 해보겠습니다. 맏며느리 같은 경우는 니은이 디귿이 니은이 됐네요. 니은하고 미음은 뭐가 똑같나요? 예, 똑같이 오남이 비음이죠. 그쵸? 그래서 조음
방식이 똑같아졌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음동화는 조금 설명할 게 있는데요. 자음동화의 어떤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구분 기준이 자음동화의 첫 번째 방향에 따라 나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방향에 따라 순행동화냐, 역행동화냐, 상호동화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금 자음동화 같은 경우는 자음이 연속적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음이 A라는 자음이 온 다음에 B라는 자음이 오겠죠, 그죠? 근데 먼저 오는 게 형이라고 치고 나중에 오는 게 동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형이 바뀌는 게 순리에 맞습니까? 동생이 바뀌는 게 순리에 맞습니까? 동생이 양보하는 게 맞죠? 아닌가요? 동생이 양보하는 게 맞죠? 그래서 동생이 바뀌는 경우 뒤에 게 바뀌는 게 순리에 맞다. 순행.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근데 형이 바뀌었다. 앞에 자음이 바뀌었다. 이건 뭐죠? 역행이죠. 그쵸? 그 다음에 상호작용은 둘 다 바뀐 경우입니다. 그죠? 간단하죠? 방향에 따라 순행, 역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도에 따라서 완전 동화가 있고 불완전 동화가 있습니다. 자, 완전 동화는 말 그대로 완전히 둘 다 똑같아지는 거고 불완전은 비슷해지는 거죠. 그럼 요거는 뭐죠? 소리가 같아지는 거겠죠. 그쵸? 얘는요? 좋은 방식이 같아지는 거겠죠. 그죠? 이해가 됐나요? 자, 한번 따져볼게요. 비음화에서 그냥 국물로 합시다. 국물 같은 경우는 기역하고 미음. 형이 바뀌었나요? 동생이 바뀌었나요? 형이 바뀌었네요. 그럼 뭐죠? 역행동화죠. 똑같아졌나요? 안 똑같아졌나요? 안 똑같아졌네요. 그럼 뭐죠? 예, 불완전 동화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신라 한번 볼까요? 신라? 형이 바뀌었네, 동생이 바뀌었네. 형이 바뀌었죠. 그럼 뭐죠? 역행입니다. 똑같아졌나요? 안 똑같아졌나요? 똑같아졌네요. 그럼 뭐죠? 완전 동화인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방법에 따라서 비음화가 있고 유음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비음화 봅시다. 비음화. 비음화는 말 그대로 비음 아닌 우문이 비음을 만나 오남이 비음이죠. 비음으로 교체되는 현상입니다. 자, 이거 볼까요? 음절의 끝소리가 파열음이래요. 뭐라고요? 소리가 파열음이죠. 소리가 파열음이에요. 그럼 똑같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쌍기역도 올 수 있고 기역도 올 수 있고 기역, 시옷, 피읍 여러 가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기디비고 결합되는 첫 소리가 니음, 미음일 때 파열음이 니음, 미음, 이음으로 바뀐다. 뭐가 바뀐다고요? 끝소리가 바뀐다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자, 보세요. 국물 같은 경우 기디비로 끝났죠? 뒤에 뭐가 온다고요? 비음을 만났죠? 그래서 기억이 뭐가 됐나요? 오나미가 됐죠? 그래서 이게 비음한 겁니다. 자, 만면으로 역시 보세요.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었죠?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면 비음합니다. 됐나요? 기디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음절의 끝소리 미음, 이응 뒤에 오는 뭐요? 리을이 비음이 아니에요. 울림 소리는 맞지만 비음이 아니죠? 비음 아닌 것이 비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됐나요? 첫 번째는 뭐였죠? 기디비가 오나미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리을이 뭘로요? 니은으로 바뀌었네요. 됐습니까? 예시 강릉 리을이 니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가 파열음이고 똑같아요. 기디비고 뒤에 결합하는 첫 소리가 리을일 때 잘 보세요. 파열음은 비음으로 리을은 니은으로 발음된다. 두 개를 합쳐놓은 것 같네요. 그죠? 기, 디, 비 뒤에 뭐요? 리을이 왔을 때 어떻게 된다? 요 받침은 오나미로 바뀌고 얘는 니은으로 바뀐대요. 됐습니까? 자, 비음화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비음화는 비음 아닌 것이
비음이 되는 게 비음합니다. 맞죠? 기디비가 비음을 만나면 누가 바뀌는 거죠? 기디비가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음과 리을이 만나면 누가 바뀌는 거죠? 리을이 뭘로 바뀌죠? 니은으로 바뀝니다. 이번에는 기디비가 리을을 만나면 누가 바뀌나요? 다 바뀌어요. 기디비는요, 오나미로 바뀌고요. 리을은 니은으로 바뀝니다. 얘 하나 찾아볼까요? 심리 한번 볼까요? 심리.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날까요? 10리가 어떻게 되나요? 10리가 되겠죠. 그죠? 비읍이 리을이 니은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니은의 영향을 받아 심리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자, 막론 다음에 봅시다. 막론은 어떻게 되나요? 막논이 됐다가 니은의 영향을 받아 앞에 게 막논이 되는 현상이 비음합니다. 비음화 3개 이야기해 줬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꼭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건 다 했습니다. 비음인 니은이 유음, 리을의 영향을 받아 리을로 바뀌는 현상 됐습니다. 유음하는 유음 아닌 게 유음이 되는데 주로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난로가 난로, 신라가 신라, 줄넘기가 줄넘기. 조심하세요. 유음이 리을이 니은 되면 비음하죠. 니은이 리을 되면 유음합니다. 헷갈리면 안 되죠. 바뀌면 안 되겠죠. 마지막에 된 게 뭐냐에 따라서 비음화, 유음화를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다 했습니다. 요 두 개를 합쳐서 우리 자음동화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구개음화 볼게요. 구개음화는요, 구개음화가 뭐예요? 구개음 아닌 게 구개음으로 일어나요. 왜 일어나요? 왜 일어나요? 발음하기 변화라고요. 그쵸? 해도디 보러 가자, 가티 가자. 어렵죠? 자, 언제 일어나면 이나 반모음이 이거 역시 의문할 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죠? 됐나? 형식 형태소를 만나. 형식 형태소는 뭐죠? 조사, 어미, 접사 되겠습니다. 구개음인 지읒, 치읒으로 치읒, 치읒. 구개음은 두 개였는데요. 그죠? 영구개랑 경구개 있었는데, 그치? 경구개인가 봅니다. 그쵸? 발음되는 현상 이랬습니다. 그쵸? 됐습니까? 요러고 끝나면 좋은데 구개음화 역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더 좋다. 예외가 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예외가 있어요. 구개음화도 뭐가 있나 하면 한 형태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법 공부하다가 보면 제일 짜증난다고 해도 되나? 짜증나는 게 뭐냐면 다만, 단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죠. 그죠? 구개음화는 뒤에 이가 온다고 해서 디귿 다 치읓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자, 이런 거 보세요. 마디 같은 경우 있죠. 그죠? 마디를 마지라고 하진 않죠. 한 마디, 두 마디 할 때 그 마디 말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 형태 속끼리 결합할 때 결합할 때 일어납니다. 맞나요? 예시가 어떤 게 있나요? 자, 봐봐요. 여기서 선생님이 무슨 예시를 들어줄까?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앞에 우리 5시 5단 설명했었어요. 그죠? 5시 5단 설명했었어요. 맞죠? 오케이. 근데 일단 실질 형태 속끼리 결합한다는 합성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봐봐요. 표기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발음이 하나는 밭이랑 요렇게 발음을 하고요.
또 하나는 반니랑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봐봐요. 밭이랑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난 건 쉽게 확인할 수 있죠. 티읕이 이를 만나 치읕이 됐네요. 그쵸? 구개음화입니다. 그럼 얘들은 실질형태 실질형태소 결합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근데 얘는요, 실질형태 실질형태소 결합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위에 거는 논이랑 밭이랑 할 때 이거는 조사입니다. 조사. 얘는요, 어근입니다. 어근 실질형태소. 이랑이 뭔가 하면 그 밭 같은데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을 그 도랑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높아진 부분을 두둑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이랑이라고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반니랑인데 여기 어떻게 되나 하면,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밭이랑이 어떻게 바뀌나 하면요. 자, 처음에는 요렇게 바뀝니다. 이건 뭐죠? 요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죠. 요건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 설명한 거 가지고. 그 다음 요건 뒤에 배울 건데, 얘가 요렇게 한 번 더 바뀝니다. 자, 요거는 뭔가 하면 초성에 있는 이응은 없다 개념, 영의 개념입니다. 근데 요게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입니다. 요건 뒤에 설명할 겁니다. 어쨌든 니은이 오니까, 그죠? 기디비 뒤에 니은이 오니까 디귿이 뭘로 바뀐다? 니은으로 바뀐다. 그래서 반니랑이 되지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시겠나요? 요게 뭐다? 실질 형태 속끼리의 결합이다. 진짜 다 했습니다. 이제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모음동화라는 게 있어요. 모음동화. 뭐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요거는 그래도 해볼게요. 전설모음 이 앞에 후설모음 아, 어, 오, 우가 에, 왜, 위로 소리 나는 현상인데, 여러분 보세요. 자음은 연속적으로 올 수 있지만 모음 같은 경우는 오긴 오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자음이 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맞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모음이 연속적으로 올 때, 그러니까 요거 다시 그 자음을 사이에 두고 그 자음은 그냥 무시하고 아 뒤에 이가 왔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선생님이 좀 버퍼링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요거 같은 경우는 자음이 연속적으로 오죠. 니은, 니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아 뒤에 바로 이가 오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자음이 있는데 요 자음 무시하고 이름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악인데 뒤에 있는 전설 모음의 영향을 받아 애기가 되는 경우입니다. 고기 역시 괴기, 죽이네 역시 지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런 거는 표준어가 아니죠. 그죠? 표준어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예외적으로 표준어로 인정해 주죠. 쟁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별 거 없고요. 뒤에 이가 오면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 애의 외위로 되는 게 전설 모음하다. 그리고 모음동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모음 조화인데 모음 조화는 뭔가 하면 모음이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쵸?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려는 현상입니다. 양성이 뭔지 음성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쵸? 양성이 밝은 느낌 아, 오 계열. 옛날 같았으면 아래아도 포함되겠죠. 음성은 어, 우, 으 계열이겠죠. 그쵸? 이는 중성으로 치다 지금 음성으로 치는데 그냥 요런 계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퐁당이 밝고 풍덩이 어둡죠. 맞나요? 시냇물이 졸졸 흐르나요? 줄줄 흐르나요? 졸졸 흐르죠. 피가 졸졸 흐르나요? 이상하죠? 피는 줄줄 흐릅니다. 그죠? 자, 밝은 느낌이 아, 오 계열, 어두운 느낌이 우, 으 계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의성어, 의태어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퐁 뒤에 오가 와서 여기는 퐁덩이라고 안 하고 퐁당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풍당이라고 안 하고 풍덩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보세요. 막다 뒤에는 아가 오고 먹다 뒤에는 어가 오죠. 왜 그렇나요? 앞에 게 양성이니까, 앞에 게 음성이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음 조화 현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교체시킨다. 근데 현대국어에 와서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깡총이 아니고 깡충으로 파괴가 됐고요. 가까와라고 해야 되겠죠. 아니까요. 그죠? 근데 우린 가까워라고 아주 많이 파괴됐습니다. 오뚜기 같은 경우도 그런 예가 되겠네요. 오뚜기 이렇게 써야 됩니다. 기 뒤로 넘기면 안 됩니다. 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오순도순도 되겠다. 그죠? 예. 요런 것들은 현대국어에 와서 많이 파괴됐다. 됐습니까? 요렇게 해서 교체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정리를 차근차근 해봅시다. 좀 어렵습니다. 자, 보시면 음운의 변동은 음운이 바뀌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쵸? 왜 바뀌나요? 발음하기 편하라고. 종류에는 교체, 첨가, 축약, 탈락이 있습니다. 교체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거, 첨가는 두 음운 사이에 한 음운이 첨가되는 거, 추가되는 거, 축약은 두 개가 하나 되고 탈락도 두 개가 하나 되는데 두 개가 하나 되는 게 제3의 음운이 축약이고 탈락은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꼭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음절이 끝소리 규칙, 가느다란 물방울 말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가느다란 물방울로 바뀌는데 요거는 기디비로 바뀐다라고 달리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평파열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음군 단순화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포함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표기는 모두 가능합니다. 발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학교 시험에. 자, 그 다음에 예외가 있었어요. 그죠? 끝소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뭐라고요? 형식 형태소예요. 형식 형태소는 조사, 접사, 어미 같은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외우지 말고 오시 5단으로 외우자고 그랬죠. 그쵸? 오시는 음절 끝소리가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안 일어나죠? 왜요? 형식 형태소니까요. 5단은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일어나죠? 왜요? 실질 형태소니까 이렇게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끝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가 있습니다. 된소리 대기는 된소리 아닌 게 된소리 되는 거, 경음 아닌 게 경음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기디비 뒤에 예사소리가 오면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고 그랬죠. 국밥 맞습니까? 기디비는 소리입니다. 표기는 다른 게 많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용언에서는 니음이나 미음, 리을, 비읍, 리을, 트 뒤에 예사소리가 오면 이것도 된소리로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그쵸? 어떤 게 있나요? 신고, 안고죠. 그쵸? 경찰의 신고는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뀝니까? 그거는 어간, 어미가 아니에요. 활용하는 단어, 동사형 용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이 오면 예사소리가 된소리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언제죠? 한자거나 관형사일 때 할 것. 됐나요? 갈등 이런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된소리 되게 4개인데 3개로 선생님 줄여서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꼭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음 동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음 동화는 자음이 소리가 같아지거나 좋은 방식이 같아지는 걸 말하고요. 비음하는 비음 아닌 게 비음되는 거, 유음하는 유음 아닌 게 유음되는 겁니다. 비음 아닌 게 비음되는 경우는 자 볼게요. 첫 번째 뭐였나요? 기디비와 비음이 만났을 때 기디비가 비음이 되는 겁니다. 소리입니다. 표기는 더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비음과 리을이 만났을 때 리을이 비음, 니은이 되는 겁니다. 기디비와 리을이 만났을 때 기디비는 오나미로, 리을은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 이게 비음화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됐나요? 자, 유마는 뭐죠? 니은이 리을 되는 현상입니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끝소리 규칙, 구겸화입니다. 구겸화는 디귿, 티읕이, 지읒, 디귿, 티읕이 이나 반모음을 만나서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죠? 요게 구개음화, 해돋이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모음 동화는 뒤에 전설 모음 때문에, 뒤에 오는 전설 모음 때문에 앞에 오는 아, 어, 오가 이렇게 이를 달게 되는 현상입니다. 표준으로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음은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로 의태어라든지 어간 어미에 쓰였는데 현대국어에 와서는 많이 파괴됐다고 그랬습니다. 양성은 밝은 느낌, 음성은 어두운 느낌 되겠습니다. 자, 교체 첨가 축약 탈락 중에 교체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